입니다. 저는 오늘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좀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과거에 제가 샀었던 보스턴 고사리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두 가지 보스턴 고사리가 똑같이 있는데요. 이 보스턴 고사리를 하나는 화장실에, 악취가 많이 나는 화장실에 두고 하나는 그냥 거실에 두었을 때 결과예요. 악취를 해결을 해줬지만 궁극적으로 얘는 죽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다른 공간에 있었을 뿐 똑같은 시간을 있었는데 똑같은 같이 살았던 보스턴 고사리는 저렇게 더 많이 성장을 했죠. 저는 오늘 바르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바르는 거, 잘 닦아내는 거, 결과도 잘 닦아낸다라는 거, 잘 바른다라고 하는 거는 숨 쉬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에 가장 넓은 장기가 피부거든요. 피부에는 모공들이 있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장기에 무엇을 발라주느냐 또 무엇으로 닦아내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 같은 기간을 보냈어도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게 어찌 보면 1차적으로는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발라내고 닦았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지만 간접적으로는 호르몬과 염증과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시작에 앞서서 잘 발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잘 바른다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잘 바르는 거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싸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사서 합성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그냥 사서 내 몸도 해치고 그리고 환경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바른다라는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환경도 사랑하는 것이 잘 바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퍼스널 케어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막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를 방수회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방수회사라는 건 뭐냐면 세멘을 갈아야 되고요. 옥상에. 그리고 거기 에폭시를 바르고 우레탄을 발라요. 그리고 이 굳은 것들을 뭘로 닦아내냐면 신나로 닦습니다. 신나가 뭐냐면 여성분들 그 매니큐어 있죠? 매니큐어가 잘 안 젖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지워내잖아요. 강제로. 그런 것처럼 우레탄이나 이런 에폭시 같은 거는 희석할 때도 쓰지만 이렇게 살에 붙어 있는 것들은요. 물로 안 닦여요. 코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그 떼수건 있잖아요. 신나에다가 손을 담가 놓고요. 그리고 떼수건으로 박박 문대야만 이 손에 묻었던 녹색인 우레탄, 에폭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걸 손뿐만이 아니라 얼굴, 뭐 다리 이런 데를 다 묻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닦아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닦아내기 위해서는요. 옥상에 코팅되어 있는 세멘 가루를 그라인더로 다 갈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라인더로 갈아진 그 세멘 가루가 제 온 몸을 다 덮죠. 제 온 몸의 모공에 다 발랐던 거죠. 20대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아르바이트니까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했지. 그리고 좀 수당이 좀 단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매일매일 그래도 저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20대 때는. 근데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고 30대가 되어서 이렇게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성인이 되어서 성인 아토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리고 또 새집 증후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제가 직업이 환경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용접을 한다거나 그런 안 좋은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쌓여서 결국 제 자가 면역 체계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성인 아토피라고 하는 이 아토피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온 몸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아토피였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당시 사진을 왜 안 찍었을까? 찍어놨으면 되게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아토피가 심해지는 사람들은 태선화라고 그래서 소나무 껍질처럼 굳어져 가고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시커매지고 그런 게 다 왔었던 사람이거든요. 온몸에 진물이 났던 사람이고. 근데 그때는 사진을 찍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남겨두고 싶지가 않았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남자 화장품도 못 썼고요. 그리고 여자 화장품도 못 썼고요.
애기 화장품도 쓰다가 결국 애기 화장품도 못 쓰고 결과적으로 온 몸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바를 수밖에 없었던 상태로 가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샴푸, 린스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세탁세제도 되게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같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지하상가만 가도 몸이 가렵습니다. 먼지가 많이 있는 곳. 백화점에 들어가도 저는 온몸이 가렵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먼지가 많은 곳.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엄청나거든요. 백화점 안에도, 지하상가에도. 그래서 비염 있는 분들도 똑같은 아마 그런 증상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새 집에 들어갔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맵고 답답하고. 근데 추경호 사장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만 맵고 답답한 거예요.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몸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아주 미세한 거에도 되게 자극을 많이 느꼈는데 하루는 어떤 날은 그 온몸이 막 가려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혹시 세탁세제 바꿨어? 어떻게 알았니? 아니 내가 가려울 이유가 없는데 유독 가려운 거 보면은 변수가 나한테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세탁세제 바꾸지 않았어? 그랬더니 세탁세제 쓰던 게 뚝 떨어져가지고 일반 세제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하이타이 같은 거, 가루 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루 세제가 다 녹지 않고 그 섬유 조직 사이에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빨래가 끝나고 났을 때 다 끝난 빨래를요, 한 번 더 돌려보세요. 헹굼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거품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돌리면 거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되게 민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엔 결과적으로 이제 바르지 못하고 이제 만들어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경피독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민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는 거, 씻는 거 되게 관심이 좀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저를 닮아서 이 아이도 이제 아토피가 되어서 이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결국엔 지금은 온 식구가 이제 건강해진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경피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못 바르고 못 씻어내서 결과적으로 제 온 몸에 있는 피부로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토피가 생기게 되었어요. 또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는요, 어떤 분은 알레르기, 어떤 분은 지루성 피부염, 어떤 분은 탈모, 어떤 분은 주부습진, 호르몬 불균형, 소화장애, 심지어는 경피독으로 인해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에는 암도 생기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바르는 제품 있잖아요. 바르는 제품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파라벤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게 돼요.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 파라벤이라고 붙는 것들이 다 방부제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이 파라벤이 여성 호르몬의 합성 그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교란이 되고요. 그래서 부인관 쪽 질환이나 여성 질환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의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 유방 조직에 다 파라벤이 검출될 정도로 이 파라벤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많은 방송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러면 이 경피독의 원인들이 뭘까? 화장품. 우리가 매일매일 바르는 거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르고 또 덧바르고 덧바르는 이 화장품 때문에도 경피독이 많이 위험이 되고 있고요. 우리 매일 씻잖아요. 샴푸, 린스, 또 클렌저,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손소독제. 요즘은 손소독제 많이 안 쓰시죠? 근데 우리 코로나 때는 정말 많이 씻었죠? 손소독제가 정말 안 좋습니다. 살균을 죽이는데 세균을 죽이잖아요, 손소독제가. 우리 몸의 세균도 안 죽이겠어요? 손소독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치고 건강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집에 손소독제가 있다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로만 씻어도요, 물로만 잘 씻어도, 잘 닦입니다. 세정이 돼요. 근데 아주 조금 더 살균을 하려고 손소독제를 쓰는데, 세균은 죽이지만 우리 몸도 공격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소독제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고도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죠. 자, 1년에 우리가요, 소주 2잔의 주방세제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술, 담배도 안 하고 밀가루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맨날 좋은 음식을 생협 한살림 같은 데서 사서 먹고 밀가루도 안 사서 먹는데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늘 복통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은 그 안 좋은 것들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안 좋다? 그분들은 주방세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왜요? 우린 주방세제를 1년에 소주 2잔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닦아내도 남아있어요. 접시와 그릇과 숟가락과 모든 거에 주방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잘 닦아낸 거를요, 이렇게 형광물질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다 묻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우리는 밥과 함께, 국과 함께 다시 우리 입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 양이 1년에 소주 2잔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우리 입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다고, 잘 닦인다고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거를 써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주방세제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주방세제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 몇 가지 제품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주방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설거지할 때 못 끼고 하세요? 고무장갑. 고무장갑 왜 껴요? 네? 손을 보호하려고? 뭐로부터 보호해요? 저는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을 안 껴요. 하다못해 그 고추 기름이 잔뜩 돼 있고 삼겹살 기름이 범벅이 돼 있는 거를 설거지할 때도 저는 고무장갑을 안 낍니다.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요, 전혀 손이 미끄덩거리질 않아요. 이 퓨로 일종 주방세제로 설거지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닦이는 거를 원해서 주방세제를 선택을 하는데 향도 좋고 잘 닦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끼는데 고무장갑을 낄 정도의 주방세제라면 그건 안 쓰시는 게 좋고 내 몸에도 안 좋겠죠. 저희 아들이 자꾸 가끔 설거지를 좀 해주는데 중1인데 꼭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요. 엄마나 아빠는 고무장갑을 안 끼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래서 하임아, 고무장갑 안 끼고 해도 돼. 아니야, 주방세제는 피부를 안 좋게 하니까 꼭 껴야 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꼭 끼고 하거든요. 근데 내 손이 거칠어지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그리고 보통 그 접시나 그릇 같은 거 보통 한 몇 번이나 닦으세요? 물로 헹굴 때? 실제로 여성분들은요, 대충 닦습니다. 여자분들은 할 일이 많아요. 설거지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게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갖고 금방 하고 그냥 엎어놔. 근데 가끔 가다 남편이 설거지할 때 있죠. 그럼 여성분들 어때요? 속 터져. 왜 이렇게 오래 해, 설거지를? 왜 오래 하냐면 헹구느라고 오래 걸려요. 왜 헹구느라고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찝찝해가지고. 그 거품이 잠깐 헹궈서는 안 닦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끔 해보니까. 1년에 한 번 하거나, 1년에 한 2번 정도 설거지 해주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면은 설거지를 1시간을 해요. 여성분들은 한 5분, 10분이면 끝날 거를 막 계속 빡빡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찝찝해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계속 닦고 있는 거, 계속 헹구는 거거든요. 근데 한 5초만 헹궈도 싹 닦여 나갈 정도의 세제라면은 어떠세요? 너무 좋겠죠. 퓨로 일종 주방세제가 바로 그런 주방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피부에 전혀 자극이 없어요. 그냥 고무장갑 끼지 않고 실제로 한번 설거지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고추기름, 돼지 삼겹살 기름에 있는 후라이팬 범벅되어 있는 거를요, 이걸로 한번 실제로 한번 닦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손을 보시면 미끄덩거리지가 않고 오히려 촉촉하게 보습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자연사랑도 얘기했는데요. 아무리 잘 닦였는데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그런 세제는 오히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상기온이라고 하죠. 날이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써왔던 이런 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머리 세팅하려고 뿌려댔었던 스프레이들, 이게 다 뭐예요? 천연의 합성이에요? 합성. 우리한테는 편했지만 환경은 아팠던 거예요. 환경은 힘들었던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 게 그건 다 우리가 조금씩 일조를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퓨로 일종 주방세제는요, 100% 성분이 다 자연 유래 성분이에요. 자연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먹어도 문제가 없고요.
환경으로 흘러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 건 거죠. 그럴 정도로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요거를 한번 누르면 3mm가 나와요. 한번 누르면 3mm가 나오는데 실제로 설거지를 저도 해보니까 우리 그 수세미 있잖아요. 거기 한 번에서는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2번을 해야지 거품이 충분히 나서 이렇게 닦는데 한 번 할 때 2번 펌프를 하고 요즘은 하루 3끼 먹는 가정들 별로 없잖아요. 하루 1끼 먹는 가정도 있고 2끼 먹는 가정도 있는데 하루 그냥 점심 저녁 2번 설거지한다는 가정에서 봤을 때는 43일을 이걸 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 1끼밖에 안 먹어.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요즘 그냥 저녁에 들어 식구들이 밥 먹고 하루 1끼만 먹는다. 그러면요. 이거 한 통 가지고요. 2달 씁니다. 2달을 넘게 이걸 갖고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성분들이 있냐면, 왜 설거지를 하고도 피부가 촉촉하고 보습이 되느냐? 바로 이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들어가 있어서 방부, 보습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순수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수돗물에는요, 박테리아하고 그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없앤 것을 순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수돗물에서 연수기 단다고 들어보셨죠? 연수기. 연수기 달면 어때요? 피부가 매끈매끈매끈하죠? 물이 더 순도가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연수기에서 더 필터링을 한 게 그냥 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초순수. 여기는 아예 미생물이나 세균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순수는요, 거품도 되게 더 잘 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쓰는 정제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일링 할 때 쓰는 것들이 거의 다 이 초순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아예 그 미생물 자체가 없는 그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EM 효소라고 그래서 우리 보통 설거지하고 나면 배수 탱크에 보통 이물질도 좀 많이 끼죠. 물때.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근데 요 세제로 설거지를 하시고 나서 그냥 물만 붓기만 하더라도요. 거기가 다 세균이 죽어요. 그 코팅이 다 돼서 그 하수구에서도 냄새가 되게 덜 나게 됩니다. 왜 그러면 EM 효소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오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또 보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용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장아찌를 가끔 담아서 먹거든요. 오이 장아찌, 그 다음에 샐러리 장아찌 되게 맛있어요. 샐러리 있죠, 샐러리. 샐러리를 썰어가지고 장아찌 하면 되게 맛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샐러리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이렇게 장아찌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 1리터 정도? 1리터 정도에다가 한 번 펌핑하면 3ml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1리터도 괜찮고 3리터도 괜찮아요. 제가 초창기 이 주방세제가 안 나올 때는 뭘 많이 썼냐면, 그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식초, 베이킹 파우더. 그래서 많이 쓰시죠. 그런 걸로 하는데, 시간이 한참 단축돼요. 이걸로 하게 되면. 그냥 물 받아놓고 이거 한번 펌핑 해놓고요. 거품 어느 정도 된 다음에 1분만 담가 놓으시면 돼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이런 채소들은 1분 정도만 딱 담가 놓고 바로 그냥 헹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이물질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요걸 해먹으다 딱 놔두면 이물질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 중금속, 농약들 다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다 보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면 좋으냐면, 실제로 그 주방 세제 사용하는 방법을 여성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수세미에다가 이렇게 2번 펌핑해서 쓰잖아요. 한 번, 2번.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물 1리터에 1ml. 물 1리터에 1ml면 충분히 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펌핑하려면 물이 3리터가 필요하고요. 물 3리터에다가 한 번 펌핑해 놓고 그거 수세미를 담가가지고 닦아내는 게 원래 설거지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 세제 선장해주는 권장하는 방법인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수세미에다가 2번 펌핑해서 거품 내고 막 닦아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과일 채소 씻을 때는 세제를 푼 물에 과일이나 채소를 1분 정도 담가 난 뒤에 그냥 한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닦아내면 그냥 다 닦여 나갑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식기 있잖아요. 식기 같은 경우도 그냥 닦은 다음에 한 5초 정도만 닦아내면요 다 빠져나가는, 다 닦이게 되는 건 거예요. 그릇을 닦는 거랑 과일을 닦는 거, 과일하고 채소 세척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젖병 있잖아요. 아기들 젖병 세척하는 거랑 어떤 게 제일 깨끗해야 될까요? 불순물이 없어야 될까요? 예? 젖병? 아이들 젖병? 과일.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아이들이 먹는 젖병이었대요.
아이들이 먹는 젖병만큼은 정말 합성 성분이 안 들어가야 되고 불순물이 없어야 되고 잔류가 남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젖병 세척제였는데, 젖병 세척제는 2종이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그릇이나 젖병이나 닦아내는 용기는 어차피 2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 업체들이 어차피 똑같은 2종이었는데 조금 더 우리 거는 젖병을 닦아도 문제가 없는 거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1종처럼 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종 세제, 2종 세제, 3종 세제로 나뉘어졌거든요. 지금 그렇게 1, 2, 3이 없어졌어요. 1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일, 채소, 세척 전용. 그게 그냥 1종이란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 전용이라고 써 있는 게 인데, 지금 이 퓨로 주방세제에는 그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젖병은 2종으로만 해도 충분히 닦일 수가 있다. 근데 이 퓨로 주방세제는 과일, 야채부터 아이들 젖병부터 일반적인 그릇도 다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안전한 세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진짜 잘 닦이냐? 실제로 일반 주방세제, 그다음 퓨로 주방세제로 지방 분해되는 걸 실험을 해봤는데요. 너무 잘 분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탁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탁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옷은 있잖아요. 옷은 모든 섬유 조직이 있어요. 섬유 조직이 메쉬망처럼 이래서 격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격자에는요, 모든 세제들이 잔류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빤 세탁물도 빨고 나면 또 거품이 나고 거품이 나고 거품이 나서 이유 없는 알러지, 가려움증, 많은 것들이 다 이 세탁세제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안전하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특히 아기들이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일반 주방세제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뭐죠, 우리? 섬유 유연제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왜? 애들 피부는 되게 소중하니까. 근데 어른 피부는 어때요? 어른 피부는 안 소중해요? 어른 피부도 소중하죠. 다만 그 향 때문에 섬유 유연제를 쓰는 것인데, 그것도 이 퓨로 세탁세제로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퓨로 세탁세제도요, 일단 저자극이고요, 탁월한 세정력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도 자연유래 성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성분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세탁세제에 왜 그런 걸 넣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발암물질,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이런 성분들이 왜 이런 그 세제들에 들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만 닦이면 될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환경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보이콧하고 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메나테크에 있는 성분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일절 없다. 자연유래 성분으로 너무 안전하게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한 번 펌핑하는 양으로 그 3mm 양으로 이제 90회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얘의 그 강점이 뭐냐면 물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금액을 보고 세탁세제가 얼마야?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일단 양과 금액을 일단 먼저 판단을 해요. 얼마야 했을 때 900ml에 17,500원이야? 조금 비싸네. 근데 만약에 이게 9리터에 17,500원이라면 너무 싸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과 금액으로만 우리는 좋고 안 좋고를 계속 지금까지 판단해 왔었죠. 근데 이 퓨로 주방세제는 물이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시중에 많이 있는 제품은 거의 60%에서 8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겠죠? 엄청 많죠? 근데 흔들어 보면 물처럼 출렁출렁 거리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60에서 80%가 물인데 왜 출렁거리지 않지? 출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액질이 들어가고요. 또 점액질이 들어가면 거품이 나니까 거품이 안 나는 소포제가 들어가고요. 또 많은 방부제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세탁으로 해서 우리 온몸에 범벅을 하고 있고 다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 거죠. 이 퓨로 세탁세제도요, 바다포도 추출물, 티트리 오일, EM효소, 레몬 추출물 외에도 다양한 오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세탁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우리 세탁세제를 열어보면요, 여기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는데 선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세 군데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 캡 선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있는데 여기까지가 10mm예요. 첫 번째 선이 있는 데가 10mm. 근데 10mm 정도면 5kg 정도의 양을 세탁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부으셨다면
뚜껑 열고 이게 마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몰랐어. 괜찮아요. 뚜껑이 마개인 줄 알고 이걸 마개였다가 그냥 냅두고 그냥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세탁이 한 이 정도네 그럼 조금 많으면 그러면 콸콸콸콸. 웃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5kg 정도의 양이면은 요만큼만. 그리고 10kg 정도면 요 선까지. 그리고 30kg. 15kg 꽉 찼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 컵만 부어주면 15kg 빨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 콸콸콸 하지 않습니다. 캡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품의 선입견. 거품이 많다고 빨래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따 치약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거품이 잘 난다고 잘 닦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닦이려면 거품이 없어야지 구석구석 잘 닦여요. 그래서 거품이라고 하는 이 계면활성제 자체는요, 그냥 코팅이 한번 되면 더 이상 되지가 않아요. 계면활성제는 옷에 한번 코팅이 되면 아무리 거품이 많고 더 한다고 세탁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충분히 계면활성제가 코팅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세탁이 잘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증발 실험. 물이 없으니까 증발이 되지 않아요. 퓨로 주방 세제는. 그런데 자사에 있는 그 타사 제품들은요. 물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제품들도 구매를 해서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요. 증발이 돼요. 뭐가 증발됐을까요? 물이 증발되죠. 물이 증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요. 그래서 상온에서는 똑같지만 얼려놓으니까 이렇게 얼죠. 근데 얘는 다 내려와 있죠. 퓨로 세탁세제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초고농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초고농축. 예. 그러면 세탁은 잘 되느냐? 세탁도 잘 되죠. 각각의 세제가 있는데 코코넛 오일을 딱 떨어뜨렸을 때 바로 번지면서 분해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퓨로 세탁세제의 정말 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유 유연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퓨로 세탁세제로만 세탁을 했었을 때 보면 올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대로 보존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 세탁세제로 섬유 유연제를 넣지 않고요. 일반 세탁제로 세탁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올들이 다 풀려 있고 뭉쳐져 있죠. 근데 섬유 유연제는 실제로 저 올을 좀 보호해주기 위한 것도 있고 특히 향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섬유 유연의 보호는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고르는 기준은 뭐예요? 열어보고 향이 좋냐 좋지 않냐. 이걸로 우리는 섬유 유연제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 섬유 유연제가 우리 모공도 공격을 하지만 이게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자연으로.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섬유 유연제는 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향이 없어도 우리 몸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옷감은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은 저는 요즘 이렇게 향이 거의 13년 동안 메나테크를 만나고 향이 없는 삶을 살아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탔었을 때 누군가 향수를 뿌리고 이게 타오면요 숨이 막혀요. 실제로. 그 담배 냄새도 여성분들 싫어하지만 이게 너무 향에 이제 멀리 있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향수도 담배 냄새처럼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 그래서 향은 우리 몸에 결코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레시덴 치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었던 파라벤 치약. 국민들이 겁나서 양치자 하겠나. 그리고 한참 이제 또 선물 세트가 들어올 텐데 치약하고 샴푸, 린스, 박스, 이거 막 한참들 이제 들어올 또 시즌이 됐죠. 그래서 집에 보면 아직도 뭐 페리 땡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오는 그 치약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이제 치약은 어떨 때 쓰시면 좋으냐면요. 변기 청소할 때. 그 다음에 냄비에 찌든 그 때 묻은 거 지울 때. 연마제이기 때문에 잘 젖어요.
예, 그런 거 지울 때 쓰시는 거고요. 그 양치질 할 때는 요 프레시덴으로 바꾸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 치약으로 있잖아요. 일반 치약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요. 거기에 바퀴벌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퀴벌레가 고기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제 묻었겠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치약 안에 있는 파라벤 성분들, 치약 안에 있는 불소 성분들, 치약 안에 있는 합성 성분들이 어찌 보면 바퀴벌레의 모공을 다 막게끔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결국엔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매일 그런 치약으로 우리 양치질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얼만큼 헹궈야 이게 다 헹궈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은 제가 한번 세보거든요. 양치질을 하고 나서 헹굴 때 몇 번 정도 헹구나 봤더니 한 8번 정도 헹구는 것 같아요. 한 컵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에서 한 8번 정도. 혹시 그 이하로 헹구시는 분도 계세요? 있으시는구나. 이은혜 사장님 몇 번 헹구세요? 2번밖에 안 헹구세요? 그냥, 2번 이걸로? 믿으시니까. 게으르신 건 아니시죠? 믿음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해요. 일반 치약으로 2번 헹군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일단 안 돼요. 여기 너무 세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그쵸? 지금 되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치약에서는요, 불소입니다. 자, 불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아요? 왜요? 지금도 저희 아들은요, 초등학교 때 치과 가서 꼭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을 쓰라고 안내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불소 코팅을 하면 더 좋다라고도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게 왜 안 좋아요? 학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소 치약. 한번 우리 조사 한번 해볼까요? 불소 치약 나는 쓰고 있다 지금 현재. 눈치 보느라고 안 드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메나테크 치약 외에 모든 치약엔 불소가 다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치약들은 불소가 들어가 있다고 오히려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해요. 그래서 불소 코팅을 해준다고. 그래서 치주염에 안 걸린다고. 근데 메나테크는 왜 불소를 뺐을까요? 불소는 사약이에요. 비소만큼이나 안 좋은 독극물이에요. 그런데 아주 미량을 쓰게 되면은 치주염이나 이런 세균들을 해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넣으면 그 작은 양도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은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불소까지도 뺀 정말 안전한 그런 치약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치약을 쓸 때는요, 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탁세제를 칼칼칼칼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치약도 그냥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칫솔에다가 바로 물 묻혀가지고 이걸 짜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물을 안 묻히고 해도 이렇게 약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물을 칫솔 묻히고 하시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분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지 하시는 분들 물 묻히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 안 묻히시고 하셔야지 더 세정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칫솔 쓰시는 분들 꼭 얘기하는 게 절대 물 묻히시면 안 돼요라고 강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고객들한테. 근데 얘는 이 프레시덴은 충치 예방, 치은염, 치주염 예방, 치주질환, 잇몸질환 예방, 이를 희게 하는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고요. 구취 제거하고 구강에 상쾌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심미 효과를 높이고요. 실제로 안티프라그를 제거하는데요. 저는 과거에는 한 1년에서 2년에 한 번은 가서 꼭 치석 제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메나테크에서 프레시덴 치약 칫솔이 나오고 나서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 아무리 잘 닦아도 이 안쪽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안 생겨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치석 제거를.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 가성비가 좋은 그런 치약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칫솔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칫솔은, 저는 이 칫솔 만드는 거 보면서 참 이 회사가 너무 심하다. 환경 사랑이. 너무 오버할 정도로 너무 심하다 생각하는데, 이 칫솔 목까지도 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시중에서
칫솔 같은 거 사면 겉에가 다 뭘로 돼 있어요?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끝에 종이로 돼 있고. 그 뜯어내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전체는 거의 다 종이로 다 돼 있어 다 재활용 가능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여기만 여기 되는 모 자체는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쓰는 것은 오히려 잇몸에 좋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칫솔이 벌어져야만 바꿨어요. 뭐 저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칫솔이 딱 줄을 잘 서 있는데 쓰다 보면 얘가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잖아요. 하도 힘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야만 칫솔을 바꾸는 줄 알았는데 칫솔은 한 달에서 3번 정도에 그냥 바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모품처럼.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달에서 3달 정도 이렇게 쓰시고 소모품으로 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스케일링 칫솔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칫솔로 양치질을 하고 나면요 정말 개운합니다. 이 안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끼잖아요. 근데 굳이 칫솔을 쓰지 않아도 이 칫솔만으로도요 정말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시원하게 양치 우리 프레시den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샴푸하고 컨디셔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그 샴푸 컨디셔너는 유목민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자꾸 가려워서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계속 홈쇼핑 보면 또 사고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참 놔둬요? 바로 씻어요? 예? 네. 근데 두피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안전해요? 위험해요? 컨디셔너, 린스? 빨리 닦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컨디셔너 바르고 팩을 해요. 컨디셔너 팩.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안 하는데 초창기는 그 집에서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에 한 번 정도 반신욕 할 때 그때 아예 저는 그 샴푸를 한번 하고 나서 이 컨디셔너로 그냥 머리 두피를 다 아예 두툼하게 얹어놔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반신욕 하고 나와서 머리를 이렇게 딱 헹궈내잖아요. 화는 안 나고, 화해지는 그 정말 그 시원함과 상쾌함이,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말로 할 수 없고요. 근데 시중에서 파는 합성으로 된 그런 알코올이나 그런 바카와 같은 그런 합성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두피 관리 너무 잘하고 싶다. 그리고 두피 열 있는 분들 있죠. 두피 열 많이 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걸로 그렇게 컨디셔너 팩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전 메나테크는 좋은 게 좋은 성분을 넣기 전에 안 좋은 거를 다 뺐어요. 저는 예전에 그 전지현 씨나 이렇게 막 연예인들이 보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찰랑찰랑하게 막 흔드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되지 했더니 다 실리콘이더라고요. 실리콘 코팅. 정상 모발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찰랑찰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그 찰랑찰랑한 이유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실리콘 자체도 다 뺐던 거예요. 이 실리콘이 머리카락에만 코팅이 되면 괜찮은데 두피까지 다 코팅이 되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릿결 좋아지려고 하다 두피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안전한 성분만 넣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보시면 요게 제가 과거에 제 머리예요. 여기 보면 고속도로가 나 있죠. 아주 시원하게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오늘 아침. 네. 여기 보시면요. 잔 모발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봤어요. 부끄럽긴 하지만. 고속도로, 오늘 아침 머리.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사람에 따라서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금방 모발이 박히는 분도 있어요. 이건 저는 그렇지만 이분은 한 달이 안 걸렸죠. 4월 25일 날 이렇게 회행하셨는데 5월 25일도 아니고 5월 10일인데 저렇게 많이 차셨죠. 이분이 누구냐면 이 자리에 계시는 박승양 사장님 남편분이에요. 예. 네. 정말,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탈모의 원인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샴푸 린스를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빨리빨리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머리가 좀 휑하신 분들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렌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클렌저 때문에 몸이 가려우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클렌저 때문에 알레르기 걸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클렌저 때문에 환경 오염도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방 세제도 주방 우리 저기도 그릇에 다 남아 있잖아요. 잘 안 닦이죠? 바디 클렌저도 우리가 몸에 거품을 하고 헹궈가 냈는데 다 안 닦여요. 우리 몸에도 반드시 잔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을 가렵게 하는 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가 가렵냐면 다리가 많이 가려워요. 팔, 다리는 별로 안 가려워요. 가슴도 별로 안 가려워요. 왜? 여기는 많이 씻겨서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제일 잘 못 닦는 데가 어디냐면 발이에요. 특히 이 무릎 아래. 무릎 아래를 씻으려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살찌신 분들은 더 불편해요. 이거를 숙이고 닦아야 되잖아요. 흘러내리는 물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이 그냥 다 묻은 상태로 그냥 샤워하는 물로만 닦아내면 여긴 거의 남아있다고 보셔도 돼요. 만약 손으로 안 닦아낸다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가렵죠. 그래서 앉아있을 때 꼭 어디를 긁어요? 다리를 벅벅 긁어요. 그런 분들은 잘 안 닦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리 안 가려울 수 있다.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 보습 인자부터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보습을 좋게끔 해준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뭐 몇 가지 안 남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남았네요. 이제 앰프리존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이 마치 피부의 상비약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피부 상비약. 과거에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이렇게 벌에 물리거나 모기 물리면 할머니께서 꼭 된장을 발라주셨어요. 이게 물리거나 벌이 이렇게 막 퉁퉁하게 붙잖아요. 그럼 된장을 발라 이렇게 툭 이렇게 얹어놨었고요. 모기 물리어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앰프리존은 그런 그 된장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파스도 필요 없고요. 모기 물렸을 때 거기다 앰프리존을 이렇게 얹어줘 보세요. 그러면 되게 빨리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야외 나가서 필드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열감이 있죠.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걸 뭘로 했어요? 오이팩을 많이 얹어놨었잖아요.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썰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걸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앰프리존을요, 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얹어 놓는 거예요. 열감이 있을 때는 두껍게 그냥 아예 그냥 거의 그냥 얹어 놓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요, 열감이 거의 한두 시간 만에 싹 빠져버려요. 특히 뭐 여름에 해변 갔다 왔을 때, 뜨거울 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타서 막 벗겨지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앰프리존 쓰시면요,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앰프리존은 저처럼 아토피, 뭐 건선, 알러지, 두드러기 이런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되게 피부 진정 효과를 좋게끔 해주는 그런 피부 안정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건조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앰프리존만 자주 넓게 발라주시게 되도 되게 좋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이 앰프리존만 발라서는 피부 진정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유분이 있는 퍼미드 엠브루토스라고 하는 거 같이 발라서 해주게 되면은요, 훨씬 피부 진정 효과가 아주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토피가 심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도 많이 써봤지만 시중에서 내놓으라는 보습제는 다 써봤습니다. 뭐 세타필, 그 다음에 뭐 아비노, 그 다음에 뭐 외국의 유명한 그런 그 보습제들, 그 다음에 병원에서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피지오겔, 그런 것들을 저는 다 써봤는데요. 그런 거를 써도 해결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 앰프리존하고 퍼미드 엠브루토스로 해결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셔서 쓰시면 좋겠고요. 이 퍼미드 엠브루토스는 약간 유분이 있는 크림 타입의 보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우리 지금 루미노베이션이 나오기 전에 저는 앰프리존하고 펌을 그냥 섞어가지고 얼굴, 몸 다 발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루미노베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냥 토너와 크림을 쓰지만 그거 전에는 이렇게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는요, 이 앰프리존하고 펌을 그냥 섞어서 얼굴, 몸 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바디용품인데 얼굴 발라도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얼굴 피부하고 몸 피부하고 달라요? 똑같은 피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 회사에서 다 많이 팔으려고 나눠 놓은 거거든요. 얼굴 크림하고 아이 크림하고 달라요?
아이크림은 눈에만 발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결국엔 똑같기 때문에 여긴 실제로 그냥 바디라고는 나와 있지만 얼굴도 같이 발라도 전혀 문제 없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엠브루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메나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이 한 통과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모든 제품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다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다르죠? 그리고 이 엠브루토스 라이프는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퍼스널 케어 제품은요. 저희 가족 기준으로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저희 4인 가족인데 2달 정도 쓰는데 2달 조금 못 믿을 때도 있고 2달 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양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매일매일 썼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엠브루토스를 내가 하루에 먹는다는 건 하루에 6,9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치약, 칫솔, 샴푸, 린스, 그 다음에 보습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그 다음 바디 클렌저를요 내가 매일매일 쓴다 라고 봤을 때는요 850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나테크 제품이 다양한 라인업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전달하는데 힘들게 들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제품군들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전달력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파급력도 되게 좋고요. 이걸로 인해서 초대가 되는 것도 상당히 쉽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커피 정말 이제 커피 공화국이 됐고 커피 정말들 좋아하는데요. 보니까 컴포즈 커피가 1,500원, 뭐 메가 커피도 그 정도가 되고 스타벅스 커피는 4,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글리고 카페는요 1,100원이에요. 메나티도 1,100원이에요 한 포가. 트루퓨어가 2,100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트루퓨어, 메나티, 그 다음에 글리고 카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커피 정말 잘 사 먹어요. 그런데 커피값 한 잔, 그 다음에 우리 메나테크 제품으로 한 포도 안 되는 금액의 제품을요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먹는 거는 하는데 이렇게 바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안 쓰시고 선물 들어온 거 다 쓰고 써야지. 이게 남아있는 것들을 소비하고 쓰려고 많이 안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서두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잘 바르는 게 뭘까? 잘 바른다라는 건 남아있는 제품들을 아까워서 내 몸에 바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안 바르는 게 정말 잘 바르는 거고 그래야 내가 소중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환경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 케어 제품들을 바꿔갖고 사장님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